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학교의 각 전형별로 상황에 따른 합격 확률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 아예 지원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포함하면 6단계로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고려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저 등급이 까다로운 편이고 교과 전형임에도 생기부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교과 전형임에도 실제로 2점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살짝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70% 컷이 2점대로 내려가는 학과들이 3곳이나 있었어요. 작년에는 7개였습니다. 가끔씩 특목고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종합전형이죠. 교과전형은 일반고가 쓰는 전형이에요. 물론 일반고 2점대로 고려대를 합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1점대 후반의 학생들은 충분히 더더욱 해볼만 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확률 살펴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 수시 등급은 특목고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 마인드 세팅을 이렇게 가지셔야 합니다. 교과든 종합이든 합격 난이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유리해지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특정 하나의 전형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게 명백하면 다들 그 전형으로만 가려고 하고 거기에 경쟁률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위윤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하라는 거냐, 종합전형의 합격 확률을 판단하기 위해선 교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내 내신이 부족한 만큼 딱 그만큼을 그 학교의 평가 기준 아래에서 비교과가 만회해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교과 전형 합격자와 종합 전형 합격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평가 기준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부족한 만큼의 교과 등급이 비교과로 만회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내신이 1.9예요. 교과로 별 2개에 해당하니까 써볼 수는 있지만 불안하죠. 그래서 종합전형, 학업우수나 계열적합으로 쓰고 싶은 학생입니다. 이때 합격 확률을 판단해 봅시다. 별 3개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비교과로 내신 0.15만큼을 만회해야 합니다. 자, 학업우수형의 평가 기준을 살펴볼게요. 모집 요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학업 역량 50점, 전공적합성 30점, 인성 20점. 일단 교과 영역 50점, 비교과 영역 50점이기 때문에 교과 배점과 비교과 배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과 인성을 3대2의 비율로 평가하는 기준 아래에서 내 비교과의 가치가 내신 0.15만큼의 가치를 가질까? 이걸 생각해보면 나의 합격 가능성도 판단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계열적합과도 비교해봅시다. 학업 역량이 40점, 전공적 합성이 40점, 인성 20점입니다. 즉 교과 40점, 비교과 60점이기 때문에 비교과 점수가 1.5배만큼 더 높아요. 따라서 교과는 비교과의 3분의 2만큼 중요합니다. 즉 내 비교과가 0.1, 0.15의 3분의 2만큼 그만큼의 가치만 가지면 학업우수형과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전공적 합성과 인성을 4대2의 비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생기부더라도 점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어렵죠? 내 비교과의 가치를 점수화하는 확실한 명백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주관적이기까지 해서 100% 받아들이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근본적인 원리만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의 지원 가치와 합격 확률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똑같은 학교의 평가 기준 아래에서 내가 교과 전형을 쓸 때 부족했던 내신 점수만큼 비교과가 그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교과 추천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보다 훨씬
훨씬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하지만 1점대 극초반에 극한의 입결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Z점수를 함께 반영하기도 하고 교과 전형임에도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저 등급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원하기 전에 연세대가 모집 요강에 명시한 그대로 Z점수로 환산한 내 내신 등급과 단순 산술 평균 내신 등급을 구해서 평균 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유불리를 수치로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제시문 면접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그러면 Z점수까지 반영한 합격 확률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고려대보다는 빡빡하지만 그래도 면접과 Z점수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 교과 전형 치고는 도전해볼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 등급으로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한양대보다도 더 해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고려대 종합전형에서 알려드렸던 방법 그대로 활용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려대를 먼저 설명해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주관이 뚜렷한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 기준을 조금 뭉뚱그려 놨어요. 서울대는 그냥 하나도 비율을 안 나누고 종합적으로 고르게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연세대는 그나마 대략적으로라도 평가 기준을 나눠놔서 대략적인 추정치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30% 반영하고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더해서 70% 반영한다 라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은 30에서 40%겠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분들은 학업 역량을 40%로 보고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야 비교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내가 만회해야 할 내신의 수치도 조금 더 커지겠죠. 반대로 긍정의 힘을 믿는 분들은 학업 역량을 30%로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만회해야 할 내신 수치가 조금은 낮게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예전부터 교과 전형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만 2개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만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전형의 색채가 강하고 일반 전형이 종합 전형의 색채가 강합니다. 작년 직윤의 경우 평균적으로 내신 1.38 정도까지가 70% 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최저 등급이 3개 2등급일 때 1.32, 코로나 시대 최저 등급이 3개 3등급일 때 1.37임을 고려했을 때 서울대는 최고 학교인 만큼 최저 등급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 등급도 3합7로 변수가 딱히 없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단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조금 지속되고 있어서 약간은 등급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다 종합하면 합격 확률표는 이 정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는 명성답게 학생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업 역량의 비율을 숫자로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숫자를 넣어보고 싶은 분들은 학업 역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30%에서 50% 정도까지 반영을 하니까 평균인 40%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연대처럼 보수적으로 볼 분들은 학업 역량의 비율을 조금 높여서 50%,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분들은 학업 역량을 좀 낮춰서 30%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신 등급 그리고 그 내신을 만회할 수 있는 비교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과마다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이 줄어든 학과도 있을 것이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변동한 학과도 있을 것이고 학교장 추천 인원에 변동이 생기거나 교과 반영 방법이 바뀌거나 변수는 너무 많아요. 근데 당연히 모든 케이스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도전 가치, 합격 확률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만 딱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몇 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합격하는지,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내 비교과가 그 차이를 극복할 만큼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평가 기준까지 잘 공부해서 입시를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크릿이었습니다.